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몰려간다는 뉴스가 일본 전역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한글 노트를 손에 쥔 일본인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이웃들은 침묵했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와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것만 같더군요.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큰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하루가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흐려져 있더군요. 혹시 이런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까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이 나이에 무엇을 바라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다시 소파에 몸을 맡기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고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친구 야마다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 이야기와 자식 걱정뿐이었어요. 예전엔 그런 대화들이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겨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참 부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문득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니 그때도 지금처럼 외로웠던 기억만 남아있더군요. 그는 항상 신문에만 콜을 받고 있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의 외로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알록달록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광고가 있었어요. 무료 한글 수업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그저 지나쳐가려 했는데 무료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글이라는 건 그 복잡해 보이는 글자 말이겠죠? 하지만 딱히 할 일도 없는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단지에 구겨진 모서리를 만져보았어요. 거기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죠. 설마 내가 정말 가볼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 번호를 찾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손잡이를 돌렸어요. 교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5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반가운 기분이 들었죠. 그때 젊은 여성 한 명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김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들으니 전에는 몰랐던 묘한 울림이 있더군요. 제가 어색하게 따라하자 다른 수강생들도 격려의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에 나간 지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사토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의아함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왜 하필 한국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 자신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냐는 말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글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의 말이 자꾸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혹시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확신을 얻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내일 수업에는 가야겠다는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같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거냐는 농담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 나라라며 괜한 관심은 갖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글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를 다시 써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작은 비난쯤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겨났죠. 변화라는 건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반년이 지날 무렵 김지연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며 짧은 여행이라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 항공료를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군요. 하지만 정말 혼자서 외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내 의지로 어딘가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떨리는 손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권을 꺼내보니 벌써 몇 년이나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첫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마신 공기가 일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반년 동안 공부한 덕분에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건네며 가슴이 떨렸지만 직원의 환영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 그리고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차게 다가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니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내일부터 시작될 모험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아침,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용기를 내어 물 주세요라고 말하려 했는데 발음이 틀렸는지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시 천천히 말해보니 그제야 직원이 웃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순간 한국어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친절한 미소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먹어보니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도 품었.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는 길에 실수로 노약 좌석에 앉아버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가와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보아 제가 잘못 앉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황급히 일어나며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발음이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나중에 다른 승객이 영어로 설명해 주어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이런 실수들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익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에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보람찼습니다. 비록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김지연 선생님이 소개해준 한국 가정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아이를 안고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집 안 곳곳에서 생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거실 한편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많이 드시라고 권해주시더군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한국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일까 궁금해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숙제는 다 했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계속 권해주시면서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아버지가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부러우면서도 그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런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가족들을 보며 문득 과거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30년 동안 과연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에만 집중했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고 결혼기념일조차 그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부부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며 눈빛에서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런 걸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도 큰 슬픔보다는 공허함만 남았던 걸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한글 노트를 꺼내어 사랑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써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두 글자 안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한국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생겨났어요. 남은 인생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 미사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나라라며 뉴스를 안 보냐고 따져 물었어요. 오빠도 가세하여 정신을 차리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소리를 높여 내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내 선택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친구 사토 씨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라는 조언이 이어졌어요.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글 노트를 펼쳐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써온 글씨들이 제 마음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꿈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글 노트를 펼쳐놓고 글씨 연습을 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 표현들을 반복해서 써보았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쓸 때마다 마음속에서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행복해요라는 문장을 쓸 때는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씨로 언젠가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글씨가 늘어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꿈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 수업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 대사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발음이 어색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았지만 함께 웃으며 연습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김지연 선생님이 제 발음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글 노트 표지에 새로운 인생이라고 써보았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그 네 글자에 제 모든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해보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열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꿔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자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귀화에 대해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많더군요. 용기를 내어 시청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벽에는 성공적으로 귀화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시험 준비 교재를 받아든 순간 이제 정말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교재를 펼쳐보니 아직 모르는 단어와 문법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전해보자는 각오가 섰어요.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귀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서 살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와 귀화 준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과 공부, 서류 준비까지 하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시험 접수를 하는 날,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을 완료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한국어 능력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려서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한글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쳐보며 복습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김지연 선생님을 만났는데 화이팅이라며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긴장을 많이 풀어주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지난 1년간의 공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밤마다 연습했던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자신 있게 써내려갔어요.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시험을 봤다고 말했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기가 어려웠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기뻤어요. 처음으로 오빠가 정말 가고 싶은 거구나라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반대만 하던 가족들도 제 의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귀화 허가서를 받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관공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귀화 허가서를 보니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귀화가 승인되었다고 알렸어요. 여동생도 이제는 축하한다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오빤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저를 걱정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선 글자가 아니라 제 글자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새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과 각종 생활용품들의 한글 표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노트를 꺼내어 맨 첫 장에 썼던 새로운 인생이라는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는 서툴렀던 글씨인데 지금 보니 그 안에 얼마나 큰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고이면서도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